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고급 읽기를요, 한국의 기업과 직장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세종한국어 8권에 이 관련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종한국어 책은요, 이북으로 누리세종학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종한국어 8권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북의 모양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넘겨보면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에 문화 코너에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 여러분, 한국의 회사 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이겠죠. 또는 LG도 있을 수 있고 SK도 있고 현대나 GS, 롯데그룹 같은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글이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직장이 어떤 곳이고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문화가 다른 외국 기업에 취직을 하려 한다면 그 나라와 그 기업의 문화적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적인 특징, 그 회사의 문화적인 특징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회사들은 어떤 문화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을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회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안정된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많은 기업의 소유주가 최고 경영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모든 일이 매우 빨리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기업 내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관계가 수직 관계를 보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 보면요, 이 한국 회사들,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해요? 기업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이 곧 나의 가족이다. 즉, 다시 말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게 내가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회사에 들어가서 나도 크게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 아까 봤던 것처럼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삼성이나 LG, 현대 이런 회사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소유주가 경영자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소유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삼성, LG, 현대들을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있고 그 회사의 자식이 또 그 회사를 물려받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물려받아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는 의사결정,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같은 사람이니까, 소유주나 경영자나 같은 사람이니까 엄청 빨리 결정할 수가 있어서 일이 빨리 진행돼요. 이거는 좋은 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비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다. 비민주적이다. 이 민주적이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모두 다를 때
투표 또는 의견을 물어서 가장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소유주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민주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국 회사의,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윗사람이랑 아랫사람 간의 그 관계가 수직 관계, 위하고 아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수평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보스여도 수평 관계라면 여기에 있고 옆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보스는 위에 있고 직원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수직 관계, 위아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 회사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위하고 아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이런 글이 있어요. 회사 생활을 잘 하는 법.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예의를 갖춰 행동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업무 능력 못지않게 대인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내용 중에는 45도 각도로 숙여 인사하기, 직장인에 맞는 옷차림, 명함을 교환할 때 예절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회사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시간 약속이래요.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것.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윗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또 인사를 잘하는 것. 이게 예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신입사원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가르쳐 주는데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0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요. 45도라 하면 한 이 중간쯤이겠지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까지 오게끔, 여기 얼굴이 있으니까 이만큼 오게끔 고개를 앞으로 아래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에 맞는 옷을 입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처럼 또는 클럽에 갈 때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회사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교환해요. 주고 받을 때에도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드리고 또 양손으로 받으면서 인사하는 것들, 이런 예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이 업무 능력 못지않게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업무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만큼 못지않게 뒤지지 않게 그만큼 똑같이 대인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바로 회식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회식 문화 아주 유명하지요. 함께 저녁을 먹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마시는 걸 회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회식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의 직장 생활에서 회식은 식사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바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에서 우리가 되어 소속감을 느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회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회식 메뉴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삼겹살과 소주이며 식사 후에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가볍게 식사를 한 후 함께 운동을 하거나 뮤지컬, 연극 등을 관람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한국의 회식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밥을 같이 먹고 뭐 술을 한 잔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그래서 본 것처럼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별로 술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식사를 가볍게 한 다음에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같이 뭐 뮤지컬이나 연극을 같이 보러 가는 회사들도 요즘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1차 때 밥을 먹고 2차에서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여기 그림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식사 후에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엔 좀 바뀌고 있어요. 이 회식이 중요한 것은요, 개인, 나 자신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속감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회식을 함으로써 같이 밥 먹고 뭐 이야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식은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1차만 가서 밥을 먹고 그냥 집에 가도 괜찮고, 뭐 노래방 말고 뭐 운동하러 같이 가거나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회식 메뉴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삼겹살하고 소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소주를 못 먹어요. 못 마셔서 저도 가면 그냥 맥주 마시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요즘에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 한국어 책에 있는 한국의 기업 문화 챕터에 있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글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